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걔들 막 서는 거야. 우리에게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고 멕시코가 미친 거지 뭐. 멕시코가 미친 거지 뭐. 이것도 불안할 걸. 못 올리죠. 불안하지. 야 이거를 이기겠다. 이렇게 그냥 꽂지라고. 일단 멕시코와 독일 경기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고 멕시코가 미친 거지 뭐. 사실 예전에 보면 멕시코가 드리블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드리블보다는 쉽게 원터치 패스 후에 공간을 활용하니까 독일 애들이 거기서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됐네. 네, 업그레이드 됐죠. 이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못 때렸다는 게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는데 좀 어떠셨나요? 뭐 나도 25년 만에 처음이지 뭐. 내가 또 706개 뛰었지만 상대가 나에게 유슈팅을 한 번도 없이 갔던 경기가 있었을까? 또 경기 또 A매치에서 수비를 많이 봤지만은 유시팅 한 개씩은 날렸던 것 같아요. 저도 수비를 보면서. 근데 이번에 안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사실 그래요. 이번 경기가 좋진 않았지만은 과정도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요. 나도 골키퍼를 보지만 네. 이거 뭐 그러면 이런 경기라면 100경기도 클린시트 하는 거지. 자, 그만큼 마음이 또 아프시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멕시코의 장점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들이 파악하는 멕시코의 장점, 속공 때릴 때 공격수들이 무조건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딱 몇 가지 약속된 역할과 패턴에 맞춰서 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공간 활용. 공간 활용. 그 자체가 예. 그 공간을 자기들 공간이 아니고 네. 우리가 가지고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공간을 네. 분산시키면서 만드는 거야. 자, 치타리토 뛰어. 그러면 3-4명의 선수가 걔 때문에 공간을 내려야 돼. 그러면 3선에서 내리니까 2선은 뭐야? 못 들어가면 공간이 비잖아. 예. 여기 벨라고 로사노 들어가는 거야. 근데 패스를 생각해 축구 선수인데 2선과 3선의 공간이 15m 정도 벌어졌고 사람이 없어. 이거 뭐 넣는 거야 다 100%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거야.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치타리 치고 나가면 15m, 패스 들어가면 15m 또 없어져. 패스 하나에 라인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런 게 멕시코가 그래도 그날 경기 제일 잘했던 부분 아닐까. 그러니까 우선은 공격할 때 월패스라고 하잖아요. 2대1 패스로 상대를 뚫는 게 쉽거든요. 혼자 드리블 하기보다는. 근데 멕시코가 방금 얘기했던 로사노하고 치차리토하고 벨라 이 세 선수가 3자 패스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니까 2대2 아니고 3명이서 유기적으로 리턴 내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3자가 저쪽에서 이게 공간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수비가 막기 제일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일도 무너진 거죠. 그럼 최전방 스피드를 담당하는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끊임없이 훈련 그리고 경기 전부터 약속이 이미 세팅이 끝나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치차리토가 첫 번째로 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 침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 수비는. 그러고 나서 뒤에서 벨라하고 로사노가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이미 한 명은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위에도 받쳐져 있고. 그거는 사실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인 것 같아요. 화면상에서 보면 한 라인이 나가고 패스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빠르지 않아도 빠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워낙 넓은 공간에 패스가 들어오니까 시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뻥 뚫린 거야. 근데 이걸 한 번만 더 치면 오른쪽 치면 또 나와. 그러면 물리던 수비수들이 나오는 거하고 들어가는 건 달라. 나오는 거는 급이 나. 그럼 또 물리게 되면 이 사람이 또 패스 또 들어가는 거야. 독일 언론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독일의 문제점, 독일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렸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멕시코의 공격 전환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거거든요. 독일의 3선 차지하고 있었던 크로스와 캐디라 좋은 선수가 월드 클래스지만 스피드가 떨어지는 선수인데 이거는 우리의 기성용 정우영 조합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선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일단. 뭐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조합 자체는 그 멕시코 선수들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 방어벽은 아니라고 봐.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기동력이 있으면서 키가 좀 작으면서 맨투맨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은 그 플레이 들어가더라도 그 선수는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카드가 고요한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리퍼 시스템을 가든 포백 라인을 가든 그 4-1에 대한 그 준비는 무조건 되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우리 스웨덴전에 봤던 포백 라인에 지금 이제 김민호가 들어갔으니까 김민호, 장현수, 김영권, 김영권, 장현수, 이용,
이용 이렇게 본다라면 나는 이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어쨌든 밑에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가든 위에 한 명이 들어가든 아니면 서리백에 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든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봐. 그러니까 우선은 저도 뭐 미드필드 라인에서 노사라가 됐던지 벨라가 됐던지 그 중에 한 명은 형 동감이거든. 고요한 같은 선수가 들어가서 넌 공 차지 마. 얘네만 한 명만 공 하나를 지워. 그냥 하나를 지우게 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선배들. 야 물 먹으러 갈 때도 따라가. 그 정도 옆에 가서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지 우리가 뭔가 뭐 이길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뭐 정우영, 기성용 우리가 유럽 애들보다 멕시코보다 절대로 공을 잘 찰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개인 기량이 좋을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빠른 스피드와 계속해서 끈질긴 이런 압박인데 그리고 도와주고. 근데 뛰는 거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끝이죠. 그 얘기들이 다 맥락이 딱 그런 거야. 일단은 멕시코가 밑에서부터 속공이 빨라서 위에까지 가는 거잖아. 예. 내가 말하는 이 한 명의 지우개를 두자는 것은 이 연결고리를 그냥 가위로 끊는 거야. 그럼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단번에 가든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연결고리 끊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뭐 기성용, 구자철, 정우의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인데 그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에게 90분 동안 붙일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 오히려 1대1로서 그냥 너는 그냥 얘랑 공 차지 마 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이제 우선 한 명을 지우고요. 우선 거기서 뭐 우선 연결고리를 끊게 되면은 결국 풀기 위해서 그 뒤에서 또 나와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멕시코가 많이 나오게끔. 그 뒤에서 나오면은 그 뒷공간, 수비 멕시코의 뒷공간을 우리가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이용해서 빠른 속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 그 밖에는. 멕시코의 특징을 생각했을 때, 장점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BBC가 분석한 멕시코의 또 가장 좋았던 점, 오소리오 감독의 과감한 작전이 통했다. 어떤 과감함이냐, 세트피스 수비를 할 때도 공격 3명을 위쪽에 계속 남겨놨다. 그 독일을 상대했을 때도. 감독도 그 뒤에 바로 인터뷰로 미들 4명으로 수비하고 미들 3명으로 수비하고 위쪽에 3명을 남겨놓고 경기 가져가는 훈련을 계속 했었다. 이런 자기들 축구를 보여주기 위한 과감한 도박, 성공한 도박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칭찬이 오고 있는데 한국전에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똑똑한 거지. 아, 잠깐만 내 설명할게. 일단 뭐 이런 숫자는 다 들어갔어. 멕시코 숫자 독일도 들어가고 파란 게 독일이고 빨간 게 멕시코야. 이렇게 뭐 그렇게 들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자 멕시코 이렇게 3명을 뒀어. 독일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가죠. 3명에 대한 대비. 그러면 평균적으로 예, 어느 쪽이 키가 크지? 독일이 키가 크죠. 못 들어가게 해본 거야 이거를. 아, 오히려 공격이 최선의 수비를 그럼 실천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뭐 불리한 그거를 최대한 역으로 돌리는 거야. 우리는 또 빠른 게 또 자기들은 저 장점이니까. 이거 독일들 3명 가면 4명 못 올리지. 이것도 불안할 걸? 못 올리죠. 불안하지. 굳이 자기들 수비 내려가가지고 공격이 이렇게 하면 불리한 상황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 오슬레 감독이 영리한 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내려야 돼. 그러면서 독일의 공격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확률적으로 아. 무리게 만드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내려가면 뭐냐면은 그냥 수비를 하기 위한 그냥 수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습을 해도 이미 늦어 나중에는 다 올라가고 공간을 다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공격을 하기 위한 수비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요거 톡 튀어나가면 이거 그렇지. 완전히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이용하면은 결국은 숫자 3에서 우선 멕시코가 나고 그 다음 상황을 얘네가 우선 멕시코는 이미 잡고 있는 거예요. 다음 상황에 대한 거를. 아, 근데 저는 좀 소름이 돋았던 게 이것도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볼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실천 가능한 도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 스웨덴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상대의 장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 장점을 희생하는 전술을 썼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독일을 상대했던 걸 보면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것과 동시에 상대 단점을 깎아먹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하고 성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더 기뻐하고 우리 국민들도 실망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뼈아프네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 정확한 거네.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완전히 그 독일한테 사용해서 완전히 먹힌 거지. 반대로 멕시코가 독일전에 골을 넣었을 때 멕시코 국민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때 멕시코에 있는 지진 측정기가 자연지진. 지진을 감지했대요. 그때 그 임팩트에. 이런 환희를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포메이션으로 갈 거냐 모든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전 이런 포메이션이면 조금 더 확률을 1%라도 올릴 수 있겠다 생각 있으신가요? 역으로 생각할 때 멕시코가 독일한테 사용했던 그 방법이 괜찮다고 봐. 뭐냐면 일단 3명의 돌파력이 있는 선수들이 위에서 공격 1번도로 갔으면 좋겠어. 일단 7명의 선수는 수비에 좀 집중되어 있고 3명의 선수가 공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격을 해서 1대1 드리블을 해서 위험 지역까지 빨리 가서 파울을 만들어내던 승부를 쳤으면 좋겠어. 일단 파울을 만들어낸 게 내가 볼 때는 주 승부처라고 봐. 위험 지역에서 가감히 1대1을 통해서 파울을 만들어내서 세트피스 승부 짓는 것. 이게 전략적 선택의 제일 내가 볼 때 첫 번째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포메이션에 대해서는 4백이든 3백이든 4일 4일이든 그게 전형화되어 있는 선수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그 다음에 전술적 구사 능력들은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4백이든 3백이든 일단 그것보다는 전략이 우선인데 미드필더에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고유한 카드라든지 최전방 공격을 전담하는 3명의 선수는 뭐 아마 손흥민, 황희찬, 이승유라든지 손흥민, 황희찬, 문선민 선수라든지 좀 스피드가 주된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 1대1 돌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만 파울을 만들어내지 가다가 백패스 내는 거는 수비가 파울을 낼 이유가 없는 거잖아. 저돌적인 선수가 필요한 거야. 수비도 후달려야 파울을 무리를 하니까 그렇지. 후달리게 만들 수 있는 스피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45도 각도에서 파울을 만들어낸다면 네. 높이는 어쨌든 우리가 멕시코보다는 괜찮잖아. 그렇죠. 세트피스의 집중력은 킥 하나가 결국 골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그 승부는 내가 볼 때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여튼 형님 말 공감하고요. 이번에는 사실 나는 우리나라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할 때도 처음에는 포백이었어요. 예. 제가 포백이었어. 그러다가 욕을 엄청. 근데 게임 때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안 돼, 아무리 우리 조직 정말 좋았거든 계속 하면서. 근데 결국은 한 명 두고. 네, 왜냐하면 개인 능력에서 우리가 유럽 선수들이나 남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한 명 제치고 노는 건 갖고 논단 말이에요. 최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2명이 붙어야 되는 거 우리는. 결국에는 협력 수비로 협력 수비로 또 이동하면 또 가서 또 도와주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90분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쉽진 않고 사실 축구를 좀 깊이 들어오면 형님들 그렇지만요. 사실 무슨 352, 442, 433 큰 의미가 없어요. 다 똑같아. 왜냐면 콧백에서도 마찬가지로 볼이 들어가면 항상 똑같아. 커버 플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백에서도 마찬가지만 자 이거 한 명은 3명이 맞는다? 이거 바보지. 우리가 좀 더 안정감 있게 가는 것 뿐이지 그러다가 공격할 때는 이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나오면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나오면 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래서 공격할 때는 공격에 힘을 실어주고 수비 시에는 쳐줘주고 근데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들이 딱딱딱 맞아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지. 우리 센터백도 많이 뽑았잖아요. 예, 추가로 한 3명이 더 있는 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장현수 선수가 됐든지 한 명을 내리고 또 기성용 선수는 그 앞쪽에서 만약에 뛰어야 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어차피 우리가 빠르게 역습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킥이 좋은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 기성용을 그 전에 리베로 내렸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는 절만 안 했으면 좋겠어.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기성용 선수도 공격적인 선수지 절대로 센터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김민우 선수처럼 또 달려들 수 있거든. 그리고 돌아나가는 선수 막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있어.
스리백에 대한 그 문제점 제의가 수비 축구하냐 그러는데 이 선진 축구에서 스리백 쓴다고 해서 요즘 수비 축구한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스리백 한다고 해가지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측면을 강화해서 하는 팀 컬러들 보면 요즘 훨씬 더 탄탄하면서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하잖아. 토트넘도 그랬고, 네네. 첼시도 그랬고 네. 그런 팀들 보면 1순에서 딱 들어가면서 측면을 선택해서 공격하는 이 공략법을 많이 쓴단 말이야. 이게 전략적 선택인 거지. 스리백이라서 수비다? 그거는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 8, 90년대 독일에서 이제 스리백을 할 때는 그때는 그랬었지. 자기 진영에서 마지막 한 명 옵사이드 시스템이 그때는 누구나 한 명 걸리면 되는 그때 그런 시대였었지. 그런 시대 때 이제 익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강했을 때 3백을 많이 쓰잖아요. 이번에 당연히 강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누군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미드필드에서 요번 경기도 봤지만은 뭐 구자철 화면이 잡힌 걸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아, 구자철 선수가 컨디션이 그 독일에서 제일 좋았을 때랑은 조금 그죠? 그 차이가- 정도로 예. 미드필드에서 이미 우리는 지고 들어갔고 얼굴을 거의 못 봤어, 화면에 나온 거를.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 경기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미드필드 지역에서 우리가 쉽게 공략 못해. 그럼 뭐냐면은 뒤에 있는 이 세 선수 있잖아요. 3백을 썼을 때 이 중에 한 명이 치고 나와가지고 연결고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거를 상대 공격수가 막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항상 보면은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스톱 하나 나가서 연결해주고 내려오고. 그럴 때는 상대가 그 선수를 맨투맨이 없는 거지. 그렇지, 없는 상황이지. 그리고 포드들이 수비를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 중에 세 선수가 정말 이번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명이 나온다 했을 때. 경기장 위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우리 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 정말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선수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야. 선수들도 알고 있거든, 뭔지를. 그러면 선수들은 그런 거야. 경기장 90분 뛰고 나왔을 때 이기든 비기든 지든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거야. 수비만 하다가 90분 동안 나왔을 때 아씨, 좀 더 공격 좀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 걸. 이런 아쉬움을 둔단 말이야. 이런 거 두지 말라는 거야. 정말 뭐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 끝나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했고 팬들이나 자기 자신이나 뭐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 청규 선수께서는 저는 좀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수들이. 첫 경기도 봐도 사실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긴장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정말 긴장되고. 첫 월드컵 경기 뛰실 때 네. 킥오프 휘슬 삑 하기 전에 심장이 좀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월드컵 딱 시작부터 폴란드 전부터 해서 긴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예? 왜냐면 그 팀보다 더 강한 팀을 우리가 그 전에 잉글랜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그걸 그 두 경기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큰 도박이었어요. 네. 그게 만약에 거기서 3대0, 5대0 우리가 깨졌으면은 그 월드컵 끝났어.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했잖아요. 비슷하겠지.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폴란드전 딱 들어갔는데 전부 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어차피 뭐 앙리보다 느리고 얘가 막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앙리랑 싸우고 했는데 쉬운 거야. 너무 쉽게 생각. 그만큼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큰 경기에 대한 경험들, 월드컵 무대에 대한, 물론 유럽에서 뛰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제대로 뛰면 사실 몇 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좀 냉정하고 막 시작부터 이번에도 보면은 막 가서 부딪히고 하는 건 좋지만은 오버해서는 안 돼요. 파울을 할 필요가 없는데 파울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한다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살려서 좀 승산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역할 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 잘 이끌어줘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팀에는 베테랑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김 회장님께서 저번 리뷰 시간 때 마지막으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리 대표팀이지 누구 대표팀이야. 결국에는 우리 대표팀, 우리가 응원해야 될 대표팀입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하고 오늘 또 이렇게 프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가 이제 방송 이렇게 하면 내가 봐도 좀 딱딱하거든. 예. 이제 필요 이상의 막 설명들을 막 갖다 붙이고 이걸 딱 끊는 거 이거 한마디면 끝나거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수비
이거를 이기겠다. 이걸 딱 끊는 거 이거 한 마리면 끝나거든.